자, 여러분들 이번에 33, 36번 이번에 선생님이 정답을 조사했을 때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해주세요 라고 한 문제가 36번입니다. 기술 지문이고요. 사실 기술 지문이긴 한데 굉장히 과학적인 지문, 그러니까 과학기술이 좀 결합된 형태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 지문은 말 그대로 정말 강대 모의고사다운 비문학 지문이면서 한편으로는 역시 사설의 한계가 있는 그런 양쪽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는 지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6번은 굉장히 지문을 잘 냈어요. 지문이 아니라 굉장히 문제를 잘 냈어요. 정말 좀 수준도 있고 깊이도 있고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문제고,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 중에서 34번, 35번이 있는데 35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너무 사설스러운 문제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34번 문제 같은 경우, 내가 어쩌다 보니 역순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34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좀 사설스러운 약간 섞여 있는 듯한 이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건 우리가 이 세 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다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겠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문을 바로 봅시다. 크기가 너무 작아서 여기 나와 있는 단락은 사실 선생님이 다 읽어가면서 설명할 내용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적어도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뭐냐면 핵자기 공명 장치라는 것이 아무거나 다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원자의 종류가 알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유기물이나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얘가 적어도 어떤 원자들이 같이 있는 거야. 이거는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수소 원자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돼요. 이 수소 원자가 방출한 공명 전자기파를 가지고 분자 구조를 추리한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하면 여기 유추라고 했는데 잘못된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유추란 말을 쓰는데 잘못된 겁니다. 왜 잘못되는지는 궁금한 사람은 물어보세요. 알겠지? 이게 선생님이 강의를 라이브로 안 하는 이유는 최대한 깔끔하고 정제하게 서로 진도를 맞춰주려고 필요한 설명을 하면서긴 한데, 질문을 아무도 안 해. 하는 반과 안 하는 반이 너무 명확히 나눠져. 그래서 일부러 좀 여백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를 보고서 이제 다음 단락을 보면은, 자, 문과라면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 있는, 다만 물리를 공부한 친구들이라면 뭐 이런 거는 뭐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장치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이게 모의평가나 수능이었다면은 이 장치들을 가지고 작동하는 순서라든지 장치의 모양 이런 것들을 아마 활용하게 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기술 지문은 조금 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것이 원래 지금까지 나왔던 그 장르에는 맞죠.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런 장치들이 있다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제 모양이나 이런 것까지 나오진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수능이라면 이런 거를 다 계산해야겠지만 일단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자, 수소 원자 핵은 내부적으로 자기장을 형성한다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문과 친구들이라면은 그냥 듣고 이번 기회에 알아둡시다. 우리 수소 원자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가운데 양성자 하나가 있고요. 겉에 전자가 이렇게 뱅뱅 돌고 있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런 원자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이 친구를 양전하를 떴다고 그러고 이 친구를 음전하를 떴다고 했는데 각각을 따로 보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요, 그냥 이렇게 플러스의 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은 자석과도 같은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여기서 이쪽을 N, 이쪽을 S라고 표시합니다. 보통 화살표를 갖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전자도요, 이 각각이 이렇게 모든 알갱이들이 다 이렇게 나름대로의 자석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게 편한데, 이게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잖아. 어쨌든 지문 속에서 내부적으로 자기장이라고 했으니까 자석 같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볼까요? 자, 유기화합물 시료에 강한 외부 자기장을 걸어주면 이런 거죠. 자, 여기다가 아주 강한 외부 자기장을 이렇게 지금 걸어 놓은 거예요. 자, 여기가 N이고 여기가 S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때 수소 원자핵들 중에 대부분은 자기장 방향이 외부 자기장과 같이 정방향으로 정렬이 된대요. 참고로 원자핵이라고 하면 이거는 플러스 양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냥 몇 개만 해볼게. 이렇게 이 친구들이 각각 이런 식으로 정렬이 되더라 라고 지금 정말, 야, 내가 너무 못 그렸다 근데 이거 진짜
그냥 봐, 알겠지? 근데 일부 예외적으로 이런 식의 방향을 갖는 수소 원자 핵도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때 정방향의 상태가 저에너지 상태고 역방향의 상태가 고에너지 상태입니다. 봐봐. 이 친구가 지금 저에너지, 이 친구가 지금 고에너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변화시켜가며 시료에 방출한다고 하는데, 자, 왜 그런지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따 뒤에 질문 나오겠지만 전자기파 이제 쏠 건데요.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게 바로 뭐가 있냐면 이 고에너지랑 저에너지 사이의 차이, 이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분자 구조를 모른다라는 얘기는 그 분자의 모양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고, 그 분자 안에 어떠하게 에너지가 형성되어 있는지도 잘 모른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살펴보면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랑 저에너지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여기다 쏴줘야 되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앞에 잠깐 다시 가볼까요? 여기 얘기한 것처럼 전자기파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라고 지금 설명을 한 겁니다. 어쨌든 다음 다시 보면은요. 자, 그래서 수소 원자핵에 도달되는 전자기파의 에너지가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와 같아지는 순간, 즉 여기서 빛을 이렇게 쏴줘요. 참고로 전자기파는 빛이에요, 그냥. 알겠지? 이게 저에너지도 있고 고에너지도 있는데 보통 빨간색이면은 저에너지고 파란색이면 고에너지 상태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그거는 배경 지식으로 아는 친구들은 훌륭한 거고 모르면 이번 기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자, 이때 이 에너지를 순간적으로 흡수해서 정방향으로 했던 자기장의 방향이 역방향으로 바뀐대요. 무슨 말이냐? 지금 원래 다 이쪽이었는데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가 여기 싹 들어가면 갑자기 얘들이 이 차이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정방향이었던 이 원자핵 4개가 다 이 상태, 이렇게 고에너지 상태로 순간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수소 원자는 곧 그 에너지만큼의 전자기파를 다시 방출한다라고 했는데 봐봐요. 왜냐? 여기 지금 자기장이 그대로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에너지를 흡수했지만 다시 이 친구 때문에 이 상태가 뒤바뀌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손을 들고 있다 탁 때리면 뒤로 가다 다시 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빛이 지나갔을 때 에너지를 흡수했는데 다시 원상으로 회복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선생님은 지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문과 학생들이나 예체능계는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면 지문에서 이건 그대로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돼요. 아이고, 아까 이거 2개만 그릴 걸. 괜히 내가 4개를 그려갖고 정말 그림 거지같이 그리네요. 자, 그러면서 다시 이 친구가 저에너지 상태가 되는데 이러면서 아까 요 차이에 해당하는 빛을 어떻게 하냐면은 다시 방출한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누가 검출하느냐? 아까 우리 장치를 보면 여기서 수소 원자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검출하는 장치도 있었잖아요, 그지? 그거를 가지고 아, 얘들이 얼만큼의 에너지가 검출되는 친구구나를 확인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다시 방출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데 이 방출된 전자기파를 공명 전자기파라고 한다. 그러니까 딱 요 상태에 해당하는 주파수를 공명 전자기파라고 하고요. 그 전자기파의 주파수를 공명 주파수다. 사실 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공명 전자기파 에너지가 클수록 공명 주파수가 높다. 사실 이거는 그냥 같은 얘기입니다. 왜냐면 빛의 파장이라는 게 있는데요. 빛의 파장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러니까 작으면 작을수록 바로 뭐냐면 이 주파수가 높거든요. 근데 파장이 짧은 걸수록 에너지가 높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가 높으면 에너지도 크다라고, 이제 이걸 아는 친구들은 특별하게 새로울 게 없는 정보인데 이제 모르는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주파수, 빛 이런 거랑 관련된 것들은 과학 지문에서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제재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는 친구들 있으면 댓글 달아서 물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다음 부분 볼게요. 자, 같은 수소 원자라도 분자 구조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공명 주파수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까 수소 원자가 공명 주파수를 갖는다고 했잖아. 근데 읽어보니까 분자 구조라고 하면 복잡하단 말이죠.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은 수소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명 주파수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분자 구조를 알 수 있겠구나 라는 깨달음을 살짝 얻을 수 있어요. 봐봐. 우리가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지문에서. 지문은 항상 앞뒤 관계가 중요해. 자, 유기화합물의 분자 구조를 밝힐 거잖아요. 그지? 근데 우리가 요 다음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가 아까 봤던 요 부분이네요. 여기서는 이 수소가 정방향, 역방향 상태일 때 얼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있는지만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사실 이거는 전체적인 구조랑은 무관했었어요. 그냥 그 수소 원자 상태만 사실 생각해 본 거지. 근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부분, 분자 구조 안에서의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공명 주파수가 달라진다라고 했으면 공명 주파수의 크기를 구해서 수소들이 어떤 위치에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유기화합물은 수소 원자들이 하나의 중심 원자랑 결합되어 있고요. 그 중심 원자는 또 다른 수소 원자들을 거느린 다른 중심 원자랑 결합되어 있대요.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상상을 하나를 해보죠. 자, 중심 원자가 있습니다. 그냥 중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수소 원자들이 이거 원자랑 결합되어 있대요. 그럼 원자들이라고 했으니까 몇 개 그려보죠. 수소 원자는 H니까 그냥 이렇게 쓸게요. 한 3개 정도 그려봅시다. 자, 근데 다른 코로나 아니야. 알겠지? 오늘 이상한 게 아니라 갑자기 기침이 나는 거야. 물 먹어야지. 좀 흉하게 나 금방 갈게. 선생님도 이거 촬영 처음 할 때 막 이러면 다 커트하고 다 했는데 이제는 그냥 할게요. 힘듭니다. 자, 여러분도 힘들죠, 그죠? 힘냅시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다른 중심 원자랑 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봐봐, 이 수소 원자들을 거느린 다른 중심 원자랑 결합하는 거니까 또 여기 중심 원자가 이렇게 있어서 얘도 이렇게 얘는 한 4개 정도 그려줄까요? 이런 모양일 수 있다라고 예시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실제 이런 게 원자가 있는지 몰라요. 분자가 있는지는. 자, 수소 원자의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들은 자신의 중심 원자 및 그와 결합한 다른 중심 원자에 의해 끌어당겨진다. 무슨 말이냐? 자, 여기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가 돌고 있어요. 전자 우리가 보통 2라고 해서 2라고 적었습니다. 자, 근데 살펴보면 얘는요,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신의 중심 원자니까 수소 원자핵도 얘를 땡겨요. 다른 중심 원자도 땡겨요. 그리고 얘도 땡겨요. 다시 봐봐. 수소 원자의 원자핵을 돌고 있는 전자들은 자신의 중심 원자 및 그와 결합한 다른 중심 원자에 의해서 끌어당겨진다. 다시 살펴보면 이 친구가 당연히 이제 여기를 돌고 있으니까 얘한테 끌어당겨지는데 사실 이건 지문 속에 있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아는 대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배경 지식을 동원했네요, 여러분들. 자, 자신의 중심 원자인 요 친구랑도 끌어당겨지고 얘도 얘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얘가 사실은 3개의 영향을 지금 동시에 받고 있는 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중심 원자들이 수소 원자핵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정도인 전기음성도가 낮을수록 수소 원자핵 주변의 전자 밀도는 높아진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우고 내가 뭘 써볼 거냐면 이제 비례식을 써볼 거예요. 바로 뭐냐? 지금 여기서 전기음성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전기음성도는 땡기는 힘이에요. 왜냐?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낮을수록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 설명했으니까 막 계속 보이네요. 수소 원자에게 전자를 끌어당긴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낮을수록 전자 밀도는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얘들은 바로 반비례 관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많이 봐서 알겠지만 지문 속에서 공식이나 비례 반비례는 무조건 문제 나와요. 일단 정리 놓는 겁니다. 또 그다음 이 전자의 밀도가 높을수록 전자들에 의해서 외부 자기장이 가려지는 가리움 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이것도 비례가 어떻게 되느냐? 가리움 효과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런 과정이겠네요.
왜냐면 전자 밀도가 높을수록 큰 거는 우리가 이 둘 사이를 보면 그냥 얘가 서로 비례 관계니까. 어쨌든 전기음송도라는 지금 가리움 효과는 반비례 관계인 거예요. 많이 땡길수록 못 가려준다는 전자가. 자, 그래서 가리움 효과가 클수록 수소 원자의 두 상태의 에너지 차이가 작아진다라고 했는데, 그럼 이게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 이 에너지 차이가 그 지문 속에서 공명 주파수였습니다. 즉 공명 주파수랑 가리움 효과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전기 음송도와 공명 주파수는 비례 관계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해됐나요? 참고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 투성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일단 왜 전자의 밀도가 높을수록 자기장을 가리느냐, 또 왜 전자 밀도라는 말이 나오느냐 궁금할 수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밀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수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멀리 있는 거랑 가까이 있는 거를 가정해 보세요. 어떤 게 밀도가 클까요? 당연한 얘기지만 가까이 붙어 있는 게 같은 공간상 따져보면 밀도가 큰 상태죠.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가까이 있을수록 밀집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멀리 있으면 따라서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지. 그럼 이제 왜 이게 자기장을 가려주느냐?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아까 강의 초반에 뭐라 그랬죠? 원자핵도 마찬가지고 전자도 마찬가지고 나름대로의 방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요런 자기장이 하나가 있고요. 요런 자기장이 있잖아요. 그럼 서로 방향이 반대죠. 그죠? 두 개를 합치면 뭐가 되느냐? 0이 돼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같은 방향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럼 합쳐져서 이 자기장이요 커져요. 이렇게. 이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가까우면 전자는 빨리빨리 움직이는 친구니까 걔들이 자기장 방향을 막 흐트러 놓는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아까 자석에서 걸어준 자기장을 막아준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 설명이 지나치게 배경 지식에 의한 것이기는 맞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형성한 이 배경 지식은 그냥 비문학 지문을 풀다 보니까 얻게 된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다만 이거를 여기까지 지금 다 하진 않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사설모의고사 풀이를 위해서 지금 보는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들 머릿속에서는 최소한 이거는 지금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부분. 자, 이에 따라서 핵자기 공명 현상을 일으키는 전자기파의 에너지도 작아지고요. 공명 주파수도 그만큼 낮아지게 되는데, 자, 이 얘기는 결국에는 이 공식 안에 들어있는 말입니다. 왜냐면 앞에 다시 꼬리를 읽어서 보시면, 자, 가륨 요거가 클수록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뒤에 보는 것처럼 전자기파의 에너지, 공명 주파수가 작아진다. 이 관계가 그대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전기음송도랑 이 관계를 추적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뭔가 읽다가 꼬이는 경험을 분명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일단 이건 여기까지 넘어갈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렇게 수소 원자가 분자 구조 안에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럼 여기서 어떻게 결합되어 있느냐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앞에서 내가 분자 구조를 그렸던 거를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 어떤 것들과 가깝게 있느냐를 지금 어떻게 결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면 주파수가 달라지기에 아까 말했죠. 위치에 따라서 어떤 원자 근처에 있느냐에 따라서 공명 주파수가 달라질 거다. 그래서 핵자기 공명 장치는 수소 원자들 각각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 원자와 그에 결합되어 있는 수소들을 그룹으로 묶어서 분석을 한대요. 그럼 우리가 아까 그렸던 거 다시 볼까요? 자, 중심에 그냥 여기 3개, 그 다음에 이 중심에 요거 4개, HD도 안 적을게요. 그러면 그룹으로 묶는 거니까 요렇게 한 그룹이 나오는 거고 요렇게 한 그룹이 나오는 거다라고 지금 설명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보시면 이러한 그룹에서 방출되는 공명 전자기파는 그래프에 하나의 피크로 표시가 되더라. 즉, 요 3개도 피크 하나, 그 다음에 요 4개도 피크 하나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프의 가로축은 공명 주파수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가로축을 그려볼까요? 이게 주파수의 크기래요. 그때 맨 우측이 0의 값을 갖고요. 여기가 제일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갈수록 숫자가 커진다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바로 뭐냐면 고에너지 상태라는 거죠. 곡면 주파수가 높은 거니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나 근데 갑자기 걱정이 되는데, 니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게 이과들이면 괜찮아요, 물리하는 친구들은. 근데 문과는 정말 어려워요, 이거 사실은요. 되게 어려운 내용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거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이해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데, 내가 여기 적어놓은 이 모양 자체는 다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그림으로 바꾸고 공식으로 바꾼 거야. 이 그래프만 해도 그래요. 가로축은 다 알잖아요. 맨 오른쪽이 0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공명 주파수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에너지가 큰. 정확히 말하면은 수소 원자핵의 정방향이랑 역방향에 해당하는 에너지 차이가 큰 거를 의미한다라는 거죠. 알겠지? 자, 그럼 정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세로축은 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수소 원자의 개수의 상대적 비를 나타내는데요. 즉, 여기가 바로 개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이다라고 지금 설명했습니다. 자, 한 그룹의 피크의 높이가 다른 그룹보다 3배 높으면 수소 원자가 3배 더 많겠죠. 왜? 높이가 곧 상대적인 개수를 말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분자 구조 안에서 서로 결합되어 있는 두 중심 원자가 모두 탄소인 경우에는, 그럼 이제 이거를 또 우리가 탄소로 바꿔보면 되겠죠. 분필은 떨어져서 깨졌네요. 이쪽으로 가. 자, 여기가 C, 여기 C 이렇게 돼요. 탄소는 C니까. 기왕에 그리는 거 좀 예쁘게 그릴까, 얘들아?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갖고 요새. 그래, 여러분들에게 탄소를 성실하게 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네요. 미안합니다. 성실하게 합시다. 그래, 내가 힘들어도 열심히 수업을 해야 여러분도 따라서 하지, 그지? 자, 노란색 분필은 깨졌으니까 정렬에 빨간색으로. 선생님 거의 미치는 것 같지, 그지? 자, 이렇게 그룹으로 묶었어요. 자, 탄소인 경우에는 좀 다른가 봐요. 뭐라고 했냐면, 한 탄소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들은 다른 탄소 원자에 결합된 다른 수소 원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피크가 분산이 된대요. 무슨 말이냐? 자, 이 그림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원래 얘가 탄소가 아니면 이 수소들은 얘한테만 묶여 있어요. 얘한테만 거의 영향을 받는 거야. 근데 얘가 지금 탄소끼리 묶여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자, 다른 탄소 원자에 결합된 다른 수소 원자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들한테 지금 영향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얘들한테 영향을 지금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가 하나로 안 모이고 뾰족뾰족해진다고 했는데, 이게 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아까 이 피크가 원래 하나만 나온다고 했잖아요. 하나의 피크가. 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게 높이가 B가 대략 2대1이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구조의 수소가 이쪽에 있는 구조보다 2배가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분산돼서 삐죽삐죽하게 나타났다고 했으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설명인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나오느냐? 자신의 그룹이 아닌 다른 그룹의 탄소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들의 합이 N개면,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라 얘들의 합이 지금 3개잖아요. 그지? N개면 자신의 그룹의 피크는 그보다 하나 더 많은 N 플러스 1개가 된다. 자, 이런 설명이에요. 얘들이 지금 하나, 둘, 셋, 4개니까 피크가 4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룹의 수소가 N개면 N 플러스 1이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피크가 몇 개 나와야 되느냐? 자, 여기서 수소가 하나, 둘, 셋, 4개라서 피크가 4개가 아니라 얘들이 3개라서 3 플러스 1 해가지고 4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4가 나오는 거예요, 피크의 수가. 근데 얘들은요, 얘들은 3개지만 다른 중심 원자인 탄소 주변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으니까 4 플러스 1에서 여기는 5개의 피크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설명한 건데, 이게 대빵 어려워요. 나도 처음에 잘못 본 줄 알았어. 왜 그렇게 할까 하고서.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정말로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자, 피크가 여러 개의 형태로 나뉜 경우에 한 그룹의 피크의 높이는 각 피크의 높이를 모두 더한 값이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왼쪽 오른쪽 구분하는 거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전기음성도의 크기를 지금 여기서 알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친구를 A라고 하고 이 친구를 B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전기 에너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면, 그러면 이 친구는 피크가 뭐 이렇게 5개가 나올 거고, 이 친구는 피크가 이렇게 4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얘들을 다 더해가지고 뭐를 하느냐? 수소의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그림을 좀 이상하게 그렸을 수 있지만, 여기서 얘들을 다 더했을 때 높이가 한 이 정도라고 봅시다. 얘들을 다 더해서 높이가 한 이 정도라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럼 대략 여기랑 여기의 차이가, 상대적인 비의 차이가 여기 수소의 개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선생님 지금 설명 너무 어렵지 않아요? 나도 지금 내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이 다들 잘 이해할 거라고 믿고 싶지가 않아요. 되게 복잡한 내용이 맞아요. 자, 그럼 우리 방금 이해한 걸 좀 더 공고히 해보기 위해서 바로 36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